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적어도 20대 혹은 30대 분들에게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학창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내 직장 생활의 커리어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을 떠나서 내 전체, 인생 전체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학창 시절도 보냈고, 직장 생활도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왜 한국 사람들 거의 일개미처럼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꼭 서영고 가야지 공부 잘했습니까? 잘한 거는 당연히 잘한 거랑 또 열심히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대한민국 고등학생 기준, 일반고 기준 한 50% 정도, 절반 정도는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엄마, 아빠가 푸시를 해서 최선을 다했건,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했건,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공부, 학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자이던 타이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원하는 대학을 가던 그렇지 못하게 좀 아쉬운 대학을 가던 재수 삼수를 하던 또 그렇게 대학을 가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취업 준비 또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한 20대 중후반, 어떤 경우엔 거의 30이 다 돼서 5학년 수라도 좀 다녀오고 교환학생이라도 다녀오고 어쨌든 군대 다녀오고 그러다 보면 거의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도 재수 삼수해서 30대가 다 돼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여학생들도 이제 조금은 일찍 시작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경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대 한 중반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회초년생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가끔 열정페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게 뭐지? 이 사회에서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한번 좀 시선을 바꿔서 해외로 생각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이 살았던 캐나다,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는 한국 사람 기준으로 내가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한국 사람이라도 캐나다에서는 언어를 하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언어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생활이 참 힘들겠죠. 내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언어가 안 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혼자 하는 일 아니라면 서울대 그냥 상징적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서울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꼭 서울대를 지칭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나온 그런 영어 못하는 20대, 30대보다 캐나다에 그냥 전문대라도 나온 한국인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에서 일반 전문대 나온 분하고 서울대 나온 분하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대치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어떤 학업적인 아니면 업무적인 그런 역량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비교가 잘 안 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반대로 캐나다에선 서울대에 나오고 영어 능력이 없고 어떤 특출난 재능이 아니라면 그냥 서울대를 나왔다는 이게 캐나다에서는 특별한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에 그냥 전문대, 나는 한국에서는 존재감 없는 지방대 출신이에요. 정말 누가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지방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나는 캐나다에서 전문대 이상의
디플로마 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캐나다에서는 그 서울대 나온 분이 이 전문대 나온 분, 영어 하는 분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물론 캐나다에서 전문대 정도 나온다고 영어가 갑자기 막 유창해지냐 20대 30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문대를 나와도 영어가 굉장히 서툴고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2년 정도의 학업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열정과 그런 추진력이라면 그분은 그 디플로마 2년 과정을 마쳤을 때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신뢰와 자신감과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캐나다에서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캐나다 사회에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그래도 내가 언어도 향상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내가 또 전공한 그 디플로마 과정에 대한 계속 커리어를 이어간다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캐나다에서 적어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시민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20대라면 30대 때, 30대라면 좀 40대 때, 그리고 30대는 아무래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또 어차피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한국에서도 그런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캐나다에서는 좀 더 내 존재감을 찾고 나에 대한 그런 가치를 조금 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국이 좋은 점도 되게 많습니다. 한국이 살기에 정말 좋은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살기 힘들고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존재감이 없을 때는 더더욱 살기에 만만치 않은 곳은 한국입니다. 오히려 캐나다나 제가 캐나다를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영어권 국가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조금 더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 수 있고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조차 그렇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굳이 봐야 될 필요도 없고 직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그 이상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사장의 마인드를 요구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사장의 마인드를 요구할 정도라면 사장의 급여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거를 무조건 뭐 캐나다는 이렇고 한국은 이렇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마다도 다르고 조직사회 그 분위기가 다르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도 그렇고요. 주위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내 역량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 급여를 시간당 예를 들어서 최저급여를 줄 때는 그 최저급여의 가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최저급여를 받으면서도 그 몇 배 일을 하거나 그 몇 배 이상의 기대를 하는 고용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삶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일반 20대, 30대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대한 스트레스, 많은 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일 관련해서 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국에서 20대, 30대 분들은 인생을 한번 획기적으로 갑자기 한국에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캐나다에서 갑자기 막 로또 맞듯이 그렇게 부자가 되거나 누가 말하는 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똑같은 내가 서민으로 일개 서민으로 그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조금 더 그냥 내 자신에게 온전히 조금 더 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고 온전히란 말이 좀 그렇네요.
좀 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내가 바꿀 수 있고 한 곳은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에게도 캐나다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한국에서 무지 잘 나가는데 굳이 캐나다로 오실 일 없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시고 한국에서 잘 사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잘 사시면 됩니다. 이 비아냥이 아니고요. 좋잖아요. 한국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데 왜 굳이 내 터전을 바꿉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분명히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20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20대, 30대면 적어도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앞이 정말로 뿌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한번 기회가, 물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곳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